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허리 또 척추 관련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분들이 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중장년층까지도 허리 관련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를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클릭 소비자 솔루션 시간에는 척추 수술을 받았다가 입은 피해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책 또 주의점까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윤미경 과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이 척추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통계에 따르면은요, 한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동안 요통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한다고 하고요. 또 한 7에서 10% 정도는 만성 척추 질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상태에서 척추 전문 병원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또 척추 수술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짐에 따라서 척추 수술을 받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척추 수술을 받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또 관련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한 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마다 어떤 척추 질환에 대한 그 치료 방향들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요통을 느끼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어떤 보존적인 치료나 이러한 그 휴식 등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라는 정보가 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겨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접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 원에 접수된 건들을 좀 보면은요, 2007년도에는 상담이 462건, 또 피해 구제가 43건, 2008년도에는 소비자 상담이 300건, 그리고 피해 구제 21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2009년도에는 소비자 상담이 313건, 또 네. 피해 구제가 27건으로 접수돼서 그냥 그 피해 자체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피해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네,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들은요, 주로 이제 수술을 받고도 효과가 없거나 또는 재발이 되었다고 하는 건이 한 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네. 이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에 대해서 환자와 충분한 상담 없이 어떤 성급하게 수술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로 이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마비 증상이나 그러한 부분이 생겼다라는 신경 및 조직 손상이 31.3%, 감염이 14.6%, 그리고 출혈이 생겼다라는 게 4.2% 순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참 또 이 허리나 척추 이런 부위가 참 이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또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지금 막 여러분의 또 상담 전화가 도착이 돼 있다고 하니까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지금 슈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네, 5개월 전쯤에 자꾸 허리랑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시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디스크가 잘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었거든요. 네,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가? 그랬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수술을 해야 하나 하다가 그래도 그냥 더 두면 심해질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냥 그 수술 날짜를 바로 잡았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수술을 날짜를 잡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경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렇게 진단을 받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수술을 받은 뒤에 치료를 받다 퇴원을 했는데요. 네. 며칠 안 지나서 아버지가 수술 받기 전보다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시면서 아하, 예. 아예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모시고 직접 병원에 갔거든요. 네. 병원에서는 일단 입원을 하라고 하더니 항생제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항생제 치료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수술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셨고 이제 또 항생제 치료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항생제 치료 후에는 어떤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호전되진 않았고요. 네. 계속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재수술로 용양 제거 수술 받았는데도 염증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길래 결국
다른 큰 대학병원에 옮겨서 재수술 받고 나서 조금 나아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치료를 잘 못한 게 아니냐고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쪽 병원에서는 위로금 정도만 지급을 하겠다면서 그쪽 병원에서 치료받은 건 지급 못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따졌더니 자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했으면 똑같이 나았을 텐데 왜 다른 병원으로 옮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분명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에 이렇게 통증이 더 심해진 거고 계속 입원 치료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안 나아질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긴 건데 좀 많이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병원 말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에도 비슷한 또 상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1차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잘 낫지 않고 악화되는 바람에 이제 2차 병원으로 옮긴 이후 이제 그 2차 병원의 어떤 치료비나 수술비를 1차 병원에서 잘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허리 수술을 지금 받은 후에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긴 건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그 상담자분 그 아버님께서 수술 전에 뭐 열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지요? 네. 혹시 수술 이전에도 어떤 나쁜 증상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그전에도 그렇게 특별히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그 수술 받고 나서 네네.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수술 이전에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 허리 수술 부위인 척추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균 상태에 있는 신체 부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의 창상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허리 수술 부위인 척추는 아주 깨끗한 어떤 창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깨끗한 창상인 경우에는 감염의 발생 확률 자체가 한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허리 부분에서 감염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시기가 수술 후 지금 수일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봐서 어떤 병원 감염의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 거에 있어서 어떤 수술이나 어떤 감염 관리상의 과실을 물을 수가 있긴 한데요. 어떤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부분은 100% 어떤 병원 측의 과실로 좀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서 전손해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창상 감염하고 수술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따른 어떤 치료 기간 동안의 진료비나 위자료에 대한 일부에 대한 보상은 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보상을 요구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될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받은 병원의 의무 기록을 먼저 확보를 해 두시는 겁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면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확보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감염과 관련된 부분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다 받으셨다면 이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들을 좀 첨부하셔가지고 병원 측에 방문을 하셔서요. 담당 의사와 이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해서 먼저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발생 원인이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치료가 적절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술 부위의 감염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처치가 적절했다라면 수술을 받는 등의 어떤 확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들어봤을 때 수긍하기가 좀 어렵고 또 병원에서도 확대 피해에 대해서 전혀 손해배상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관련 기록들을 첨부하셔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답변 잘 듣고 계셨죠? 이 수술 네. 기록과 또 관련 기록 같은 것들도 확보를 좀 하시면서 병원 측과 다시 한번 협의도 해보시고요. 또 그것이 마땅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수술과 관련된 피해가 자꾸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가장 먼저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척추 수술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생활들도 변화되다 보니까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주로 앉아서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를 보호해주는 이 허리와 관련된 근육들이 발달될 기회가 좀 적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그 운동하는 기회들이 줄어들음으로 해서 허리에 어떤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또 요통 환자도 증가하고요. 이로 인해서 척추 수술을 받는 인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받음에 따라서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또 문제들은 그 성급한 수술을 결정하는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 척추 질환에 따라서 의사의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소비자분들이 약간 혼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수술을 선호하는 의사들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존적인 요법보다는 계속 수술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러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뭐 고령화라든지 운동 부족 등의 그런 원인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는 경험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술을 받을 때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부작용,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바람에 또 그런 피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척추라는 것은 우리 척추관 내에서 어떤 척수라는 신경을 보호해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 안에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경들이 손상이 될 경우에는 그의 회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척추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사랑 그 상담할 때도 환자가 이 수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되고요. 세심하게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치료에 임해서는 절대 어떤 과실을 범하지 않는 중요한 주요 임무가 다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척추 수술 관련 피해를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분들, 우리 상담자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척추 수술 자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최선의 치료라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 수술을 받은 후에는 수술 전에 없었던 합병증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전에는 먼저 보존적인 치료들을 충분히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뭐 물리적 치료라든지 휴식, 또 약물 치료, 운동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이 없거나 또는 다리에 마비가 있다거나 하반신 쪽에 어떤 마비 증상이 생겼을 때는 수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와 수술에 대해서 의사가 이제 수술을 권유하셨을 때는 이런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바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보다는요, 좀 여러 병원들을 다녀보시면서 진짜 이 질환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술을 결정을 하셨다면 그때는 이 수술의 방법이 뭔지 그리고 수술의 어떤 효과나 위험성, 합병증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뿐 아니라 수술 후에 어떤 회복 기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를 좀 충분히 들어보시고요. 그러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면 수술 관련, 척추 수술 관련 어떤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허리, 이 척추 또 우리 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자세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윤미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